오늘 오전부터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뉴스는 보수적인 뉴스가 강했다. 보수적인 뉴스의 이 뉴스 편집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한해서는 이제 반격을 하는 그 에스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표 결과 속속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올 건데, 저번 주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대형주도 지금은 유심히 볼 상황이지 않을까.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 했을 때는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미 제약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짜투리 자금으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것이죠.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이랑 대웅제약이랑 ST팜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의 탑픽은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기대감은 많았는데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뭐 불쑥불쑥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하진 않았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바이오가 좀 꿈틀꿈틀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 한 줄 평을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오늘 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한국증권TV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어루만져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오전부터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뉴스는 좋은 뉴스도 있고 좀 보수적인 뉴스도 있는데 이 보수적인 뉴스가 강했다. 근데 보수적인 뉴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수적인 뉴스의 이 뉴스 편집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한해서는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럼 좋은 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은 기준금리 인하랑 생물보안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어떤 관세 전쟁을 펼칠 때는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꾸준히 했을 때는 원래는 이번에 0.25% 기준금리 인하한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의 FOMC에서도 착실하게 한 번씩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연준 위원 중에 이 월러라는 분이 굉장히 그 비둘기적에 좀 속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지만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 주말간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로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연준 이사인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트럼프한테 찍히는데요. 이사장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뭐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사이좋게 지냈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아니죠. 본인은 연준 의장을 하고 싶죠. 원로가. 원로랑 이제 몇 명 있는데 그렇죠. anyway.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펼쳤을 때는 많이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떨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자꾸 이 관세에 관해서 다툼, 불과 저번 주 초반에는 뭐 히토류 관련해서 추가 관세 100% 부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난 중국과 다투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최근에 주말에도 뭐 에이펙에서 뭐 이제 판문점 쪽에서 뭐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관련 이야기들과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남북 협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번 녹화 때 에스모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움직였는데, 요거는 아마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달력에 체크한 다음에 보통 학회 일정 보통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학회 전에 파시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오르다가 학회 시작 2주 전에 뭐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소부장한테 수급이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들의 끝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잘 보면 에스모가 현지시가 17일에 개최를 했으니까 3, 4일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표 결과 속속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올 건데, 아직은 리가켄바이오 하나 정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역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오늘 관심 섹터로 학회를 안 갖고 왔지만 제약바이오를 보유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후회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일정주 매매를 고수할 거고
이렇게 일정 전에 소강 상태 보이다가 일정 개최되고 나서 슈팅이 나온 이 경우는 일정주보다는 어떤 움직이 한 4번 보여줄 때 이런 움직이는 한 번 보여주니까 가급적 일정주 관점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강세에 보였던 종목들은 뭐 ADC나 면역 항암제나 기술 개발한 종목들이 강세에 보여줬는데 저번 주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지금은 유심히 볼 상황이지 않을까 거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라 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제가 뭐 보통 알테오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 했을 때는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계속 매매를 하고 계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가장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인적 분할을 했을 때 만약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종목은 비상장으로 바뀌는데 네. 저는 이 비상장 종목을 상장 종목으로 바꿔주는지 그걸 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적 분할하면서 인적 분할되는 부분들을 뭐 환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 자본을 소각을 하거나 이런 기업은 걱정 없다. 그냥 거래 정지 돼도 쭉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 분할을 해놓고 인적 분할 비율을 해놓고 이 인적 분할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대응이 없는 종목은 제가 거래 정지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분할되는 종목은 소각을 하면서 증자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번 주 금요일이랑 오늘까지도 오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 거면은 좀 분할 매수하자. 그냥 오로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이 투자 비중을 다 매수하지 말고 뭐 한 주 사가지고 -3% 되면 또 한 주, 2개 갖고 있는데 또 -3% 되면은 또 한 주 이런 식으로 사다가 거래 정지가 10월 30일이니까 이제 29일 날 권리락 나오고 28일에 매도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이 아마 20일이니까 지금 이제 편집본 들어오고 나서 사실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일주일만이라도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 가능하시고 나 일주일 안에 이런 100만 원 넘는 종목을 일주일 이상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11월 21일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좀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못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늘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아니 셀트리온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데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갑니다.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수익률이 45인데 셀트리온이 주가 수익률이 34이기 때문에 저평가. 근데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픽한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이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이제는 공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FDA 올해 12개 허가받은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4개면서 그 중에서 4개 중에 셀트리온이 3개니까 확실하게 어떤 바이오 시뮬레이션 셀트리온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가 올해 이제 승인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미국 FDA에서 그다음에 스테키마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실적은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얘기를 하셨고요. 알테오젠,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이제 CDMO의 대형주고 알테오젠은 바이오텍입니다만 가장 이제 대형주고 대장주이죠. 예. 그밖에 또 제약바이오 관심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만약에 대본을 오늘 장 끝나고 작성해서 이 녹화를 들어온 거면은 면역 항암제는 ADC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제약 더하기 바이오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약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짜투리 자금으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이랑 대웅제약이랑 뭐 ST팜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붙여봐라라고 하면 뭐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나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유한양행이 제가 계산기를 뭐 2028년, 2030년까지 땡겨봤을 때는 한 2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PR이? 네, 이제 2028년, 2023년, PR? 2030년 네, 주가 수익 비율이. 근데 이제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보면은 존슨앤존슨에서 현재 이제 병용 이제 폐암 치료제 병용하고 있는 이제 리브리반트랑 병용하고 있는 렉나자가 매출이 122% 증가했다라고 나오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조업 같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 나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근데 유한양행이 탑픽으로 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대금까지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이 오늘 탑픽으로 탈락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죠 좀 전에 얘기한 게 이런 유형을 보여주면서 실적까지 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한미약품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뒤에 탑픽으로 있어요? 뒤에 따로 있어요. 네, 네, 한미약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거죠.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데 한미약품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슈팅이 나왔다가 최근에 전 비만 당뇨 치료제 좋아하고 있는데 오늘 딱히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지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펩트론이나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에 닿았는데 저는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소개드리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닿고 쌍바닥 만들고 외국인과 기업 수급 들어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고 실적도 나오고 있죠. 한미약품에서 이제 중국 자회사, 중국 이제 어떤 중국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발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에스모에 또 참가를 했죠. 이제 대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한미약품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슈팅 시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나는 한 달 이상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대웅제약도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대웅제약을 탑픽으로 할까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일요일 날 뉴스를 봤으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 종가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종가까지 봤을 때는 아까 좀 거래대금 좀 부족한데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오늘 대웅제약이 이제 파마 리서치랑 같이 해가지고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사가 간기능 보조제입니다. 그렇죠. 간기능 보조제인데 이 우르사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약간 비만 당뇨 치료제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대웅제약이 정말 기술적 위치가 너무 괜찮은데 오늘 좀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탑픽은 좀 빨리 접근을 해보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보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더 산다든가 양봉이 조금 더 찍힌다 그랬을 때는 대웅제약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의 탑픽은 감추어놓은 탑픽은 ST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ST팜이 오늘 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합시다 녹화를 새벽에. 네, 장 열리기 전에 하시죠. 라이브로 해야지 라이브. 새벽에 6시에 올래요? 새벽 8시에 하고 싶다. ST팜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만 녹화를 해서 7% 먹고 시작하는 건데 ST팜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뷰는 보고 있었고 이 수주 잔고 엄청납니다. 이제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올리고 이제 단백질을 계량을 해가지고 올리고 치료제에 들어간 핵산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주잔고라는 이야기는 보통 반도체나 전략수다 조선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원료가 수주잔고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1,447억 원 규모의 계약이 했고 수주잔고가 4천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사상 실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전거래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 쓸 때 기적 위치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7%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녹화본을 시청하신 분들은 ST팜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일 정도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보유하면서 슈팅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공략해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 타픽은 ST팜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손여로 팀장님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네, 커피 쿠폰을 뭘로 써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저는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그걸로 만족하신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